책에서 감정이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이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나눠서 살펴보셨는데요. 2장에서 한 번은 겪어봐야 할 불편한 감정들 편에 5가지 감정이 있어요. 좌절감, 분노, 불안감, 억울함, 상실감. 그리고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감정들 5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울감, 자책감, 배신감, 시기심, 소외감. 그리고 4장에서는 부모로부터 전해져야 할 긍정적인 감정들 해서 5가지. 애정, 신뢰감, 편안함, 즐거움, 뿌듯함. 총 15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한 번은 겪어봐야 될 불편한 감정들, 분노하고요.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감정들, 우울감. 부모로부터 전해져야 할 긍정적인 감정들, 애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분노에 대해서는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목이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줘요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 아이가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감정이라고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 부모라면 한 번쯤은 아이의 폭발적인 분노, 그 행동, 발작, 이거에 당황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설득에도 통하지 않는 아이의 분노에 시달리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더 큰 분노로 아이를 찍어 누르면서 상황을 종료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죠. 아이의 화난 마음에 공감해주지 않고 이보다 더 큰 화로 아이의 감정을 덮어버리면 이 아이는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요. 화라는 감정은 표출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구나. 무섭잖아요. 화는 억눌러야 되는 감정이구나. 아빠 막 이렇게 엄청 크게 화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화를 억눌러야 되는 감정으로 잘못 알고 성장한 아이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된대요. 화를 참았을 때의 부작용 3가지에 대해서 적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화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수동 공격성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 거 아시죠? 간접적인 분노 표현 방식의 예는 수동 공격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동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화났을 때 화났다는 거를 말로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보여져요. 상대방이 화나게, 나 화났다는 거를 상대방 화나게 해서 알려줘요. 상대의 지시를 느릿느릿하게 따른다든지 심드렁하게 대꾸하는 식의 행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 화나서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동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화난지를 잘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들고 본인이 결국 손해를 좀 보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얘가 화난 게 맞는데 나 저 화난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화난 걸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로서는 화해를 권할 수도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화를 전염시키게 되는 거예요. 화를 참았을 때 부작용 3가지 중에 2번째는요. 모아뒀던 화를요. 한꺼번에 터뜨려요. 억울함, 불안감, 속상함 같은 감정을 그냥 단지 그냥 표현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화도 자주 내봐야 경험이 쌓이고 요령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거를 적절히 그때그때 표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점점점 쌓아 올라서 장마철에 댐이 터지듯이 터져나가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엄마 죽여버릴 거야, 아마. 나 엄마를 다 가위로 다 잘라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 엄마로서는 이 워딩만 듣고 깜짝 놀라갖고 화가 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는 이미 화가 났는데 쌓고 하다가 터졌을 뿐이거든요. 아이의 실제 이면에 흐르는 그 흐름, 막 감정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워딩만 갖고 어떻게 이 새끼 뭐 엄마 보고 죽여버린다는 말이 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얘는 진짜 영원히 화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못 배우게 돼요. 이렇게 받아주기 어려운 방식으로 화를 낼 때 부모도 크게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내게 됩니다. 아이의 마음을 더 읽어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화를 더 참다가 또 터지고 악순환만 반복하게 됩니다. 화를 참았을 때 부작용 3가지 중에 3번째는요.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키게 됩니다. 화내고 싸우는 일은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갈등 자체를 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말을 해야 될 때, 내 주장을 해야 될 때마저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냥 친구들한테 다 양보해버리는 버릇이 생길 수도 있어요. 화를 참기만 하는 아이는 자신이 어떤 걸 양보하기 힘들어하고 어떨 때 상처받는지 알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냥 다 친구들한테 양보해버리기 때문에. 화는 참거나 피하거나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화도 적절히 낼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돼요.